네, 에트니 명품 쇼핑 이제는 백화점에서 할 때가 아니고요. 에트니에서 하실 때입니다. 네. 자, 우리 3프로TV의 명품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저는 네. 항상 마음이 애틋합니다. 아, 에트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우루과이 12명 뛰던데요? 우루과이가요? 막 골대가 막 움직이던데. 아, 그렇습니까? 이거 들어가는 골대가 이렇게 딱 움직여가지고 탁 쳐내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두 골이나 막았잖아요, 골대가. 아유, 제가 놓쳤습니다, 그거는. 뭐 우루과이가 14위고 우리가 28인데 뭐 그 정도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슈퍼컴퓨터 예상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그런 것도 예상하나요? 네, 무승부 확률 20% 예상했는데 아니 그런 걸 왜 슈퍼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문어가 조금 더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 슈퍼컴퓨터보다. 네. 문어 참 어떻게 잘 사나 모르겠네. 왜 예전에 그 죽었겠지. 그 문어가 이렇게 오래 사나? 파울인가 왜 하는 문어가 그러니까. 막 맞추고 막 그랬잖아요. 홍합 먹으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말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뭐 결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뭔가 좀 더 얻어내기 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드미트리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현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모든 기회를 갖고 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회가 생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 우리 요구를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외교적 수사겠죠. 이제 뭔가 요구를 수용해라라는 거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끝내는 그 출구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날도 러시아는 거의 70발 가까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러시아를 공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얘기는 또 러시아에서는 뭐 민간이나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은 적은 없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뭔 소리냐? 뭐 주택, 전기, 민간 시설 다 파괴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잠재적 군사적 역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을 표적으로 삼은 거지 민간을 삼아서는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약간 좀 쫄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라도 뭐 전쟁 종식이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전쟁 종식 뭐 우리 요구를 받아준다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계속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꾸 이제 뭐 이런 조건이 맞으면 그렇죠. 전쟁을 좀 그만하고 싶은 목소리도 좀 나와요. 그리고 사실 어제 밤에 그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다 보니까 가격 상한제로 해가지고 딱 막아놓으면은 러시아가 이거는 조금 아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가격 지표를 제시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시안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 결론이 날 거라고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게 왜 그런 안이 나왔는지 좀 제가 글자로 몇 개 좀 써왔는데 네.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은 작년 1년간 천연가스 가격 지표 선물의 발동 기준, 뭐 상한제 발동 기준 요걸로 275유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275유로 이상이거나 아니면 LNG, 그 보통 그 유럽은 PNG라고 해서 파이프 천연가스를 쓰거든요. 근데 LNG는 액화 천연가스, 배로 옮기는 천연가스보다 58유로 이상 비싼 상황이 10일간 이어지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현재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10에서 120유로 정도 되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근데 네. 275유로 이상 거의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상한제 발동을 하는 거냐 이게? 그런 반발이 좀 나왔던. 그건 상한제가 아니라 상한가잖아. 괜찮았어? 이거 좋았는데요 이번 거. 네. 상한가. 예, 그 폴란드 기후장관이 회원들국 간에 그간 수없이 논의를 거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을 보니까 이게 농담하는 거냐 지금. 그럴만하네. 네, 그렇게 좀 반발을 좀 세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런 안이 나왔던 거는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 유럽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게 있고
상한제 가격이 되더라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러시아가 가스를 아예 안 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에너지 장관도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이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아니다. 원래 상한가를 정해놓으면은 자석 효과라 그러죠. 가격이 그쪽으로 거기에 따라 붙어버리는구나. 붙는. 예, 그래서 오히려 올리게 될 거다라는 비판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가스 계속 가고 있어요 유럽에? 가고 있으니까. 하고 있죠. 유럽에 아니 근데 지난번에 뭐 한 달 반 전쯤인가? 뭐 뭐 이렇게 막 장작떼면서 막 하고 막 겨울이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네. 겨울 됐는데. 아 그게 네. 그 혹시 천연가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천연가스 투자하실 때 그 LNG 비축량 지표 계속 보거든요. 네. 이거 사이트 가면 보여요. 근데 겨울 되기 전에 거의 다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축을 이렇게 보통 비축하는 기간이 있고 쓰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쓰는 기간으로 돌입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비축하는 기간 동안 올라온 숫자가 제가 그때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작년보다 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좀- 올 겨울은 뭐 큰 걱정까지는 없는. 좀 아껴 쓰긴 아껴 써야 되는데 그렇대도 뭐 대란이라고 좀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LNG라는 거는 그냥 천연가스는 사오고 싶다고 그냥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로 사오겠다라고 해도 배가 오면은 그 가스를 받아줄 터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터미널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올해만 넘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상한제를 EU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어쨌든 결론을 못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뭐 한국은행 어제 기준금리 올린 거 얘기인데요. 네. 뭐 기준금리 0.25%포인트인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3.25%가 됐습니다. 근데 좀 역시 이창용 총재가 뭐 넥타이도 멋있는 거 역시나 메고 나왔고 넥타이 보셨습니까? 아 형님 관심을 너무 우리나라 경제에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연준 의장은 그게 그렇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아니 신경 쓰시면서 그분 넥타이 뭐 이렇게 관심들이 에헤이. 많아요. 뭐 남이 넥타이 맨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그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매는 넥타이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컬러라든지 어제는 매우 독특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냥 패션 감각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아니 그 어제 넥타이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그래요? 거예요. 예. 혹시 사진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준비하셨어요? 있습니다.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진달래꽃. 그 김소월 씨의 시 시가 써 있는. 시가 그냥 써 있어요. 그냥 뭐 인터넷 페이지로 띄워놨는데요. 네. 연합인포넥스의 사진입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해주시면 저 넥타이 부분 확대해 주시면 네 그 저렇게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저런 넥타이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거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넥타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듯. 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면서 권순희 기자는 아닌가? 아 왜요? 아니, 넥타이 가지고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김소월 씨의 시가 써 있으면 매수 신호입니까? 매도 신호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해석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정프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괜찮나 모르겠습니다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한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영끌족이라든지 뭐 부동산 뭐 이런데 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으나 나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 슬프지만 뭐 그런 이제 감정을 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나의 그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리 영끌 바꿔. 둘이. 자리 바꾸세요. 컨 팀장 일로 와. 아니 무슨 불러놓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예. 본인이 다 해설을 해. 네. 근데 그 연준의 점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준에서 이렇게 우리 뭐 금통위원들은 연준 지역 연준 위원들은 뭐 내년에 뭐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 점 찍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마치 그 점도표처럼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래서 최종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금리 포드 가이던스에도 최종 금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어제 이창용 총재 얘기에서는 최종 금리가 3.5%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이 세 분이 계셨고
3.25%는 한 분이 계셨고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2명 있었다라는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최종금리 얘기를 잘 안 할 뿐더러 연준 위원별로 이거 나중에 의사록 나오고 나면 그냥 거기서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3.25%잖아요. 근데 3.5가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인상하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금리 지금 어제 표 많이 빠졌죠. 새파랗게 나왔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채권금리. 예, 금투협 자료를 좀 예. 갖고 왔는데 보시면 새파랗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채권 금리가 다 떨어졌어요. 뭐 이 정도면은 뭐 한 번 정도 내년 다 털어봐야 한 번 정도 올린다는 거잖아.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이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이게 원래 기존 전망치가 2.1%였거든요. 그리고 뭐 OECD 뭐 이런 데들이 1.8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1.7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한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요. 일단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 뭐 이른바 상저하고라고 불리는 네. 그 얘기대로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 제일 걸릴 걸로 보이는 부분이 그 경제 성장률 쪽에서는 수출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예.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출도 이미 둔화되고 있는 건데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그 중국 쪽이 어떻게 잘 풀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기준금리가 0.2%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대출이자가 전체적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가 는데요. 근데 지난해 8월 이후에 2.7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계산하면 한 36조 3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커졌을 거라고 그렇군요.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수 쪽에서도 가처분 소득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자산 시장에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출 많으신 분들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은 분위기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어제 아까도 보니까 3년짜리가 16bp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저 정도면 뭐 채권 시장은 글쎄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어제 오후에 저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이제 왔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저 증권회사 채권 담당 임원이에요. 퇴직하게 됐다고 이제 그 한번 차 한잔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전체 채권 시장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주식 시장의 하락 예를 들어 3,300포인트에서 뭐 2,100 뭐 이렇게 간 그것도 엄청나게 실인 거죠. 근데 채권 시장의 2022년은 이거는 역사적인 한 해예요. 최악의.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 잡마켓이 진짜 흉흉합니다. 아, 그쪽 채권 쪽에. 팀 자체가 해체되고 막 그런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다 도려내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증권회사별로. 아니 근데 어쨌든 다시 또 금리는 저 올라가고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금융회사라는 게 항상 후행적이긴 하지.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항상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크레딧 마켓과 이제 국채 시장은 좀 이중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크레딧은 아직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위험에 가까운 채권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는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세 번째 뉴스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됐는데요. 위믹스 가격이 어제까지 2,5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 한 600원대 보시면은 차트 그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아이구야. 마음 아픈 차트죠. 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코팍스 등 5대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가 공동협의체 닥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거래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뭐 이렇게 결정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결정하고 하면은 좀 혼란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5대 거래소가 닥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중 닥사에서 이제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피트, 비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위믹스를 이제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거래가 되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좀 기간을 주거든요. 그 상장 폐지를 할 때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사는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로 거래 정지를 시키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일단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 폐지 결정된 코인이 다시 상장이 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닥사는 이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뭐 공시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위믹스의 상장 폐지는 단순히 위믹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위메이드라는 주식회를 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어제 주가를 보니까 그렇게 위메이드가 많이 빠지진 않은 걸로 봐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이제 장이 열려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제 조치가 몇 시쯤 나왔나요? 예? 위믹스 상패. 한 저녁 한 8시경 그러면 7시 40분 덜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 또 게임주들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 지난해 말쯤에 게임 회사들이 막 너도나도 블록체인 한다, 메타버스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오히려 대장주가 위메이드였고 위메이드였죠. 실제로 P2E 게임들을 많이 내고 거기에서 이제 위믹스 코인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실체가 좀 있는 편이었던 게 위메이드였고 위믹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뭐 컴투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뭐 NC소프트 다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좀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내용이 조금 여기는 말이 좀 어려워요. 뭐 유통량 차이가 발생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유통량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코인을 그냥 팔았다 그건데 이게 그때 이게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리기에 오늘 시간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뭐 민믹스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를 유통을 한 걸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팔면 유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으면 그게 유통이 된 거냐라고 본다면 어쨌든 현금화 시킨 거에 대한 것을 포커싱을 한다면은 뭐 담보로 맡긴 건 당연히 유통된 거 아니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 나올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 예를 들면 그거 위믹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기도 했나요? 예 거기서 그러면 그 담보 잡은 사람들은 폭망이네. 근데 이게 유통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거래소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네.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자세하게 좀 다룰 부분이 오늘 오전 11시에 위메이드 장용 대표가 간담회를 발표를 한다고 해요? 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좀 이걸 좀 다룰 만하다 싶으면은 오늘 오후에 제가 언더스탠딩 출연을 하니까 그때 이걸 다루든지 아니면 그거 없으면 다른 이 사안은 좀 취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뭐 코인 시장 자체도 문제지만은 우리 그 게임 게임업계 어떤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막 그 얘기가 됐었던 거니까 예, 그죠? 그 게임 업체가 발행한 코인 중에 유믹스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지. 위믹스에 딸려 있는 코인들도 꽤 많아요. 위믹스에 연동되는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게 제일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에 뭐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 각각 달라요 코인이. 그래요. 네. 참 우린 좀 무지해요. 코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합니다. 했습니다. 뭐 해서 뭐 늘었어? 와 코인이 85%막 이래요 지금. 70 플러스? 그 정도면 코인 치곤 양호한 거 아니야? 그래요? 98%뭐 이런 거 많던데. 85 뭐 76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별반. 주식. 미안해. 너무 아니. 오늘 너무 그렇네요. 네. 부산까지 모셔야 돼. 최근에 정 대표님 주식들 많이 올랐던데요. 그렇지. 그래요? 참. 예. 고맙습니다. CS 같은 거 좋았어요.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